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대전 유성을 지역위원장 신용현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은 말 그대로 OTL입니다. 국민이 좌절하고 있고 기업이 좌절하고 있고 경제가 좌절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제도의 획일적 도입으로 우리 국가 경제 곳곳이 타격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오르기는커녕 일자리와 소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능하고 안일한 외교가 불러온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을 휘청거리게 하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점점 더 나빠지고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도 날로 커집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당면한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질문 대신 혁신 성장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면한 경제 위기 해결도 물론 중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곡점에서 흐름에 뒤처진다면 우리의 미래도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순위 그리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렇게 순위가 높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동안에 우리가 신산업의 육성 그리고 그 신산업에 필요한 R&D를 좀 더 대담하게 하는 일, 그리고 그걸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기획하고 했던 일들이 많은 타이밍을 놓치고 취약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에 대한 개선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네. 알고 있기로는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아이코리아 4.0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셨던데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분야를 맡아서 협업하자, 이런 취지이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코리아 4.0이 발표된 이후 그 부처 간 협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신 의원님처럼 과학자의 안목으로 볼 때는 많은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충분히 그 걱정을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버넌스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물어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저는 그 거버넌스 체제가 아주 시급히 저희가 바꿔야 되는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아이코리아 4.0의 종합 컨트롤 타워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컨트롤 타워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인데 민관 합동의 위원회가 집행 기능을 갖기 어렵고요. 예. 그래서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으로서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데 필요한 혁신성장은 기획재정부가, 그리고 R&D는 과기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그쪽에서 컨트롤 타워를 맡도록 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는 민간과의 통로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총리님께서 총괄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코리아 4.0의 주요 세부 그 추진 계획을 살펴봤는데요. 그 주요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제가 의료에 대한 걸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 부처에서 하는 일을 짜집기 해놓은 것이지 제대로 대응 계획을 마련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부처를 모아서 일하다 보면 각 주무부처가 해야 될 일들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 모든 것을 한 군데서 다 한다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마다 일마다 주무부처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겠다. 단 거기에서 생기는 불협화음이나 비효율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조정 기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무부처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 조정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조정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건데요.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작년에 발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그 주무 활성화 추진 부처가 3개 부처가 2개 부처와 1개 위원회가 각각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 체제가 맞느냐는 민간의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됐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혁신 성장을 주도하려면 빨리 원칙을 세우고 빨리 조율하고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는 체계를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시간과 에너지를 좀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총리님께서 좀 잘 챙겨주시고 실질적인 범부처 계획이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인 R&D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총리님 들어가시고 부총리님 대신 나와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저 조금만 시간을 예, 주신다면요.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시기 전에 화면에 보여주신 것 중에 그 사실입니다마는 국민들께서 균형 있는 생각을 가지시도록 약간 보태고 싶습니다. 예. 실업률이 매우 나쁜 건 사실인데 동시에 고용률은 사상 최고가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취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고용도 늘어나고 실업도 늘어나는 양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1, 4분기 성장률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2, 4분기는 더 좋아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균형을 갖추시도록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예, 제가 부총리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부총리님을 모셨습니다. 추격형에서 선도형 산업구조로 갈 때는 R&D 체계 혁신이 중요하다. 잘 알고 계시죠? 정부가 어떤 혁신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국가 R&D가 20조 원을 넘어서서 예.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R&D 혁신 방안을 지난해에도 2차례에 걸쳐서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 3-4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첫 번째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면서 창의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정하자는 쪽에 첫째 역점을 뒀고요. 두 번째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연구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계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지적했던 PBS 제도를 좀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거하고 행정 부담을 경감시켜줘서 실질적으로 연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 연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고 다 정말 개선되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에 보태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제가 미세먼지에 관련된 연구 계획을 보여드릴 건데요. 미세먼지만 하더라도 9개 부처가 10개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단위 사업들을 막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사실은 세부 사업 하나하나를 따질 게 아니라 예산을 배분할 때 어느 부처가 어느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좋은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R&D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바탕이 되는 예산 요구를 누가 합니까? 예산 요구 주체는 각 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각 부처가 하고 각 부처별로 예산을 나눠주시죠. 의원님 그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지만은 과기부에 있는 과기혁신본부에서 예산 편성 작업을 1차적으로 하고요. 저희 기재부 예산실에서 2차적으로 조금 같이 큰 메타 쪽에서 검토를 하는데요. 과기부 과기혁신본부에서 이 예산 사업을 할 때는 그 혁신본부 밑에 10개의 분과위원회에 민간 교수님들과 전문가가 15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를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범부처적으로 여러 부처 사업들을 갖다 놓고 그 민간 위원님들이 심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꼭 공무원 부처와 공무원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 전문위원 활동도 했었고 운영위원 활동도 했었고 국가의 본위원 해서 그 내용을 잘 아는데요. 하지만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는 각 사업 각각에 대한 그 적합성을 평가하고 예산 편성 내용을 평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부처별로 예산을 요구를 하고 부처별로 돈을 나눠주기 때문에 부처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다른 부처랑 같이
이렇게 융합해서 예산을 낸다 하는 거는 훨씬 더 예산 받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편성될 때는 여러 부처를 같이 놓고 보긴 하는데 부처가 예산을 R&D 과제를 요구할 때는 사실 각각 부처 간의 협의 기능이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R&D 과제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관계 부처가 협업하는 구조가 좀 강화돼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예, 동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기획부터 사실은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도 계속 부처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부처가 부처별로 예산을 요구하고 그 예산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나누어 주다 보니까 부처는 다르게 그 기획을 다른 부처랑 할 이유가 없고요. 또 공무원들은 R&D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남들이 갖다 준 만들어준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기 사업 부처로 올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인 R&D 그 전체 편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한 150명 정도의 전문위원님들이 예. 과제를 예산 요구 과제를 설정할 때부터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스템을 좀 탄탄하게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타부처 공동 기획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3-4개 부처가 협업해서 R&D 과제를 제출하면 우선적으로 좀 반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좀 활성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R&D 과제 자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특히 여러 다부처가 협업해서 이렇게 분업을 해가지고 큰 대형 과제를 제출할 때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우선순위를 둬서 배분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 부처 단독 과제보다는 큰 틀의 큰 대형 과제를 여러 부처가 융합적으로 수행하는 과제에 또 예산 편성 시에 좀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제도 보완을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총리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되는 것은 저는 이게 처음부터 기획하는 거를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획 기능을 강화해서 전문가가 전체 기획을 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각 부처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 요구는 부처 단위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전에 예산 요구 사업들을 과제들을 형성할 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심의 그러니까 전문위원회나 그다음에 그 혁신본부에서는 사실 마이너 튜닝밖에 못합니다. 각 부처가 내놓은 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를 하는 것이지 이건 산자부가 하는 것보다 뭐 과기정통부가 하는 게 좋으니까 이거는 환경부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큰 튜닝은 지금 못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기 보면 제가 화면에 띄운 것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현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그 컨트롤을 저 심의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 심의회는 다 대부분 부처에서 올린 계획을 그냥 원안 의결합니다. 저기 수정 의결이라고 된 거는 단어 조정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명목적인 심의권을 주기보다는 보다 이제 강력한 심의권을 저기에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 R&D 20조 이상이 전체가 세부 과제별로는 지금 뭐 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전체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기능이 너무 약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국가적인 기획 기능을 만들고 또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연구개발 예산 체계 확립을 함으로써 저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저희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한 가지만 혹시 오해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과기자문회의 심의에서 아까 대개 원안 의결된 것은 사실
부처 간의 이견이 있는 예산 편성 과정에 이견이 있는 과제가 심의에 올라가긴 어려워서 상당히 예. 많은 조율을 거쳐서 다 조율된 내용이 올라가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제가 사실은 그래서 운영위원회 거 다 봤는데 운영위원회도 마이너 튜닝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과기혁신본부를 사실 그 기능을 하라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과기혁신본부가 더 센 그립을 잡고 지금 뭐 이 조정하는 그 폭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부처 욕을 하고 이렇게 좀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과제 구조 조정을 좀 강력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총리님 아까 규제 개혁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부처 장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도 날마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 없애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부처 간뿐만 아니라 부처 내에서도요, 그냥 도처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를 완전히 없애면 좋겠지만, 그런 장벽이 생기기 쉽다는 속성을 전제하고 그걸 극복하는 조정의 노력, 사전 조정 또는 사후의 조정 이런 것들도 활발히 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부처가 그 장벽 속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하는 것, 예를 들면 규제라면 네거티브로 확 전환해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모두 가능케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정부에서 부처 장벽이란 말은 꼭 없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규제 샌드박스 여러 가지 그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불만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어떤 불만 들어보셨습니까? 그 승인을 위한 여러 과정이 또 다른 규제처럼 느껴진다거나 또 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출시나 사업화하는데 또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든가 하는 등등의 현장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은 안 들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이제 만성, 악성 규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채가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규제 샌드박스에서 여러 부처의 답을 다 들으려면 규제 샌드박스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네, 기왕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으니까요. 그것이 산업의 현장에서 특히 신산업을 개척하는 분들께 자유롭게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고 사업화하고 하는 걸 실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실감도를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장관님, AI의 중요성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AI에 대한 투자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기술 후발 주자가 돼버렸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한마디로 투자를 금액으로 집계하기는 어렵겠습니까? 그 영역이. 그러나 대체로 이쪽은 데이터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AI에 다 모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 AI를 중심으로서 모여가고 있다. 투자 지원들이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안타깝게 지금 정부의 AI 관련 지원이 20조 정도인데 그게 이제 모든 분야의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는 저희가 AI의 그 기술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따라잡을 자신 있으십니까? 분야별로 이제 격차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직도 뭐 시작 단계에 있는 국가 간에 그런 영역이 다양합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들이 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겠다. AI 전에 첫째는 역시 통신 속도에 대한 통신에 대한 인프라가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인데, 그래서 그 데이터 경제를 발표한 바가 있고, 그 두 가지 초점에 지금 맞추어서 가는데, 그 관련한 인력 육성이라든가 기술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지금 좀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현재 우리 모바일이나 인터넷 1위를 만들었던 그런 사례에서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뭐 20조를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지금 현 정부에서 3년간 일자리에 약 80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성과는 어떤지 모르지만 몰아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가 AI 같은 것에 뭐 예를 들면 3년 동안 100조를 투자해서 100만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런 과감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 어떠세요?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대중 정부 때 결국 우리가 브로드밴드 거기에 집중을 하고 한 것이 결국 인터넷 강국이 되었듯이 우리가 100조를 AI에 투입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AI 부분을 명확하게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가 연관되는 범부처직이 모든데 하여튼 AI에 집중을 해서 부처별로 이렇게 하되, 나중에 AI 중심으로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져 가지고 측정도 되고 효과도 평가가 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뭐 또 딱 돈을 100조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년간 100조를 투자한 뭐 AI 기본 계획이라든지 좀 과감한 전략을 과기정통부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흐름이 이미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당장의 경제 해법을 찾는 것 못지않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격변기를 기회로 삼아서 도약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처 간 칸막이와 부처 이기주의를 탈피하는 것,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 그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주도 연구개발 투자 배분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AI 분야 기술 개발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미래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신용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